어둠이 내린 밤, 곡식 창고 한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립니다. 인간은 잠들었지만 누군가는 깨어 있습니다. 네 발로 움직이며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고양이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귀엽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보며 웃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립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며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조용한 파수꾼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록으로 남은 인간을 지킨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생계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존엄까지 지킨 고양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05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의 한 요양원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입양되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얼룩무늬를 가진 이 고양이의 이름은 오스카였습니다. 치매와 중증 환자들을 돌보는 스티어하우스 요양원에 오스카는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치료 고양이였죠. 복도를 걷고 환자방을 드나들고 햇볕을 쬐는 그런 고양이였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환자방에 오스카가 들어가면 그날 밤 그 환자가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오스카는 평소엔 환자들을 무심히 지나쳤어요. 하지만 어떤 환자 앞에서는 딱 멈추고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환자 옆에 조용히 몸을 웅크립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고양이가 죽음을 알 수 있을까요? 2007년 브라운 대학 의대 교수인 데이비드 도사 박사가 오스카를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5건을 연속으로 정확히 맞춘 겁니다. 오스카가 환자 옆에 누우면 평균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그 환자가 숨을 거두는 겁니다.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007년 7월 도사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오스카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고 과학자들은 논쟁했습니다. 어떻게 고양이가 죽음을 알 수 있냐고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인종 직전 인체에서 나오는 특정 냄새를 고양이가 맡는다는 거예요. 케톤 같은 화학물질 말이죠. 두 번째는 체온 변화를 감지한다는 설이고, 세 번째는 20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호흡 패턴이나 움직임을 학습했다는 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스카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으로 계속해서 임종 환자를 찾아갔고 그 숫자는 50건, 100건으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80대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가족들은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면회도 다음 주로 미뤘죠. 그런데 오스카가 그 환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가족에게 연락했고 지금 오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4시간을 달려왔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오스카는 여전히 환자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착 30분 후 환자는 가족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중에 가족이 요양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스카는 천사입니다. 우리에게 작별 인사할 기회를 주었어요. 2025년 현재 오스카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나이는 20살로 고양이로는 꽤 나이가 든 편이고 움직임은 예전보다 느려졌어도 오스카는 여전히 복도를 걷습니다. 여전히 환자들을 찾아가고 여전히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킵니다. 요양원 간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스카가 어떤 환자방에 들어가면 우리는 가족들에게 연락합니다. 오스카는 20년째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스카가 곁을 지킨 사람은 100명이 넘습니다. 과학은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지만 오스카를 직접 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단순히 죽음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해주는 존재라는 걸요. 아무도 혼자 떠나지 않게 누군가 곁을 지키도록 오스카는 20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63년입니다.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지방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글렌터렛 위스키 증류소에서 한 마리 고양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룩무늬 암컷이었습니다. 이름은 타우저였습니다. 아무도 이 고양이가 전설이 될 줄 몰랐습니다. 위스키 증류소에서 쥐는 그냥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곡물을 갉아먹고 술통을 오염시키고 막대한 손실을 만들어냅니다. 발효 중인 보리에 쥐가 들어가면 그 통을 통째로 버려야 해요. 쥐 한 마리가 일주일이면 수십 마리로 불어납니다. 증류소에겐 쥐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타우저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쥐를 막는 것이었죠. 그리고 타우저는 매일 밤 싸웠습니다. 증류소 창고 사이를 돌면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걸 추적했습니다. 직원들은 곧 알아차렸습니다. 이 고양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요. 어느 날 누군가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타우저가 잡은 쥐의 수를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을 겁니다. 하루에 두세 마리씩 쥐를 물어오는 고양이. 일주일이면 15마리, 한 달이면 100마리가 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28,899마리, 하루 평균 3마리씩입니다. 1년이면 1000마리가 넘는 수치였죠. 이 숫자는 농담이 아닙니다. 기네스북에 정식 등재된 기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쥐를 잡은 고양이의 기록이죠. 왜 이렇게 정확히 기록했을까요? 증류소 직원들은 타우저가 잡은 쥐를 매일 확인하고 장부에 적었습니다. 그만큼 타우저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타우저는 그냥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증류소의 생계를 책임지는 직원이었습니다. 1987년입니다. 타우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글렌털의 증류소는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우저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살아있을 때 동상을 받은 겁니다. 유일무이한 영예였습니다. 지금도 그 동상은 증류소 입구에 서 있습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타우저, 1963년 4월 21일부터 1987년 3월 20일까지 28,899마리.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그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글렌털의 증류소의 위스키는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스키 한 병 한 병에는 타우저의 헌신이 담겨 있는 거죠. 타우저는 죽어서도 여전히 글렌터렛 위스키 증류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1700년대입니다. 영국 해군의 군함 한 척이 항구를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선원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화물 더미 사이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 어떻게 올라탔는지 모르지만 아마 쥐 냄새를 맡고 몰래 들어왔을 겁니다. 선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이미 출항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선원들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배에서 쥐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군함에서 쥐는 재암입니다. 식량을 갉아먹고 밧줄을 끊고 질병을 퍼뜨립니다. 한 마리 쥐가 일주일이면 수십 마리로 불어납니다. 배가 몇 달씩 바다에 있으면 쥐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번식합니다. 17세기, 18세기 군함에서 쥐로 인한 사망자는 전투보다 많았습니다. 쥐가 옮기는 질병, 쥐가 갉아먹은 밧줄로 인한 사고, 쥐가 먹어치운 식량 부족 때문이었죠. 쥐는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양이가 배에 탄 후 쥐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선원들은 고양이에게 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도 줬죠.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른 군함들도 고양이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은 아예 이걸 공식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고양이는 정식 승무원으로 취급됐습니다. 함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직책명은 쉽스캣, 즉 배 고양이였습니다. 계급도 있었습니다. 비공식 호칭은 쥐잡이 하사관이었죠. 급여도 받았습니다. 사람 선원처럼 배급 기록에 이름이 적혔습니다. 고기와 우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고양이는 월급 명세서에도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왜 영국 해군은 고양이에게 계급과 급여를 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고양이는 장난감이 아니라 선원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거의 모든 영국 군함에는 고양이가 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폭격과 어뢰 공격 속에서도 고양이들은 배에 남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75년입니다. 영국 해군은 공식적으로 십스캣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유는 위생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현대화된 군함에는 엄격한 위생 기준이 적용됐고 동물을 태우는 게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영국 군함에도 고양이가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군 박물관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낡은 승무원 명단, 그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 십스캣 1등 수병 사이먼, 배의 고양이 1등 수병 사이먼입니다. 바다 위의 전사들은 이제 역사 속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킨 생명들은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본 고양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스카는 인간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타우저는 인간의 생계를 지켰습니다. 영국 해군 고양이들은 인간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일을 했습니다. 훈련받지 않았는데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시작했는데 역사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를 독립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들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 같았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곁의 고양이들은 더 이상 쥐를 잡지 않습니다. 군함에 타지 않고 증류소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저 창가에 누워 햇볕을 쬐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눈빛 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100명의 임종을 지킨 본능, 28,899마리를 잡은 발톱, 바다를 건너며 키운 책임감. 우리는 그들을 귀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였다는 걸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걸요. 증류소 창고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요양원 침대 곁에서 고양이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인간을 지키기 위해.